최근에 정계복귀를 선언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얼마 전에 국회도 찾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요, 정작 이 국민의힘은 이 황 전 대표를 맞을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 윤지영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황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온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네, 벌써 그렇게 지났는데요. 이 지난해 4월 15일에 이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당시 모습 준비해봤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탤 길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들 하세요. 그럼 계속해서 정치 쪽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겠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잔행을 이어가던 중에 이 사퇴 368일 만이었죠. 네. 이 지난 19일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바로 저희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겁니다. 예, 정계 복귀에 대한 입장 여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것도 영상으로 이어서 보시죠. 지금은 미래 비전을 구상하고 있어요. 어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거냐. 네.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 사랑의 대상이 퍼스트가 이 나라와 국민인 것 같아요. 저는 잘못 알고 있네. 폴스트는 아내와 가족인데. 네, 이날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던 시절에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차례 통화를 했는데 그때 내가 대선에 나갈 건지를 트럼프가 물어봤다. 뭐 이런 비화도 전했는데요. 황 전 대표의 이런 의미심장한 발언들 결국에는 이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기지개를 켜기 하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1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 네. 주변에서는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당권과 대권 도전을 고심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황 전 대표의 정계 복귀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황교안 대표하고 자꾸 엮어서 저를 이야기들 하시던데 황교안 대표 쪽에서는 그 황교안 대표식 정치나 황교안 대표식 투쟁에 이 저하고 맞지 않는다. 제가 걸림돌이다 생각하시고 원내대표에서 그만두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조금 이제 결을 달리 하는데요. 지금은 조금 좀 천천히 더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 얘기 들으니까 소위 얘기해서 엮이기 싫다, 이런 얘기 같아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019년도에 원내대표로 황 전 대표와 함께 이 당을 이끈 투톱으로 이렇게 활약을 했는데요. 그랬죠. 그해 12월에 이 황 전 대표에게 내쳐지듯이 이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거든요. 이때 생겼던 앙금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는데 이 황 전 대표와 자꾸 엮는 듯한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이 좀 무척 거북스러웠나 봅니다. 그럼 이 나 전 의원 말고 다른 의원들 반응은 좀 어때요? 다른 의원들도 이 부정적 기류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국민의힘이 과거로 회귀해서 이 도로 한국당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총선에서 대패한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 사령관을 하셨지요. 네. 저는 지금 뭐 몸을 푸시든 뭐든 개인의 자유시겠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실 수야 있지요. 그러나 예. 장수들은 시대의 흐름이 쓰여지면 그로부터 마감을 하고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도와주거나 희생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SNS를 통해서요. 이 황 전 대표가 비록 패장이지만 그분의 경륜은 어떤 형태로든 도움과 약이 될 거다. 이렇게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윤상현 의원 말고 이제 앞서 봤던 반응들 보니까 별로 반기는 분위기 아닌데 네. 황 전 대표는 어때요? 네, 국회를 찾았었죠, 얼마 전에. 네네. 지난 26일 1년 만에 국회를 찾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농성장에서 방명록을 쓰다가 류호정 의원 이름을 발견하고 어디 의원이에요? 물어봐서 정의당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네. 이 머쓱한 장면을 연출했던 거 저희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그랬죠, 네. 이후에 류 의원이 분발하겠습니다. 이렇게 SNS를 올려서 응수를 했더니 네. 여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게 댓글 내용인데 의원님을 왜 몰랐겠나. 고마워서 반어법으로 얘기한 건데 표현이 매끄럽지 못했다라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그런데 황 전 대표 본인도 이렇게 분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 국회를 찾았던 지난 26일부터 지금 SNS 활동이 부쩍 늘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한 건 이상의 게시물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럼 1일 1 SNS인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정치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의 이야기를 좀 한번 볼까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복귀를 반기고 민주당에서는 황 전 대표의 복귀를 반기는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의 귀환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말처럼 국민의힘은 기다리지 않는데 민주당만 반기는 그런 복귀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황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보니까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지금 정세균 전 총리의 견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전 총리 측이 권투하는 영상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지금 대선 주자들 지지도 조사를 하면은 지지도가 그렇게 크게 높게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지도는 꼭 필요할 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없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어딘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쉬운 상대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분은 검사밖에 해본 게 없으시잖아요. 김현미 기자. 네. 이 권투 영상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사실 좀 내가 소시적에 권투 경기 좀 봤다 하는 분들은 저 경기 보고서 아, 그때 그거 하고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신 영상이 1977년 홍수환 선수가 이 4번 녹다운 됐다가 4전 5기로 최종 이긴 승리를 거머쥔 바로 그 경기인데 이걸 대체 왜 올렸나 지금 보면 사실 그 영상 마지막 문구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는 마지막에 웃는 자 내가 웃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지금 대선에 출마한 만큼. 네, 그러다 보는데 하고 많은 스포츠 경기가 있는데 왜 이 중에서 굳이 권투인가? 아마도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같이 보고 오시죠. 정세균 총리님은 등대본 회의에도 많이 안 오신다라든지. 원래 뭐 권투 경기는 상대를 때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경쟁에서 자신이 더 낫다는 점을 설득하고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뭐 그분이 뭐 저를 공격하려고 그랬겠습니까?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재명 지사 원래 권투 경기는 상대를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 저 권투 경기를 보여주면서 이게 권투 경기면 마지막 승자는 나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 코로나19 방역을 놓고도 연일 설전을 벌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 경기도지사의 1시간은 1,38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원래 그분이 중대본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중대본에 참석을 하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백신 상황이 어떤지 접종 계획은 뭔지 다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잘 알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기 어려울 텐데 그분이 그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한정된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말로 잘 써야 됩니다.
경기도지사의 1시간은 138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의견이야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저로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급한 곳에 그 시간을 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혁근 기자, 저 발언에 대해서 정 전 총리 측 반격 있나요? 네, 일단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만 간단하게 보면요. 138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재명 지사가 시간을 썼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이재명 지사의 발언 오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까지 덧붙였는데요. 그런 식이면 총리의 1시간은 5천만 국민의 시간이느냐며 총리가 할 일이 없어 중대본 회의에 참석했겠느냐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두 대권 잠룡의 힘 겨루기가 날로 격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다음 달에 여권 대선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10,000명 규모의 전국 조직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은미 기자, 그런데 네. 이 조직을 주도하는 인물이 이해찬 전 대표 측근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이름이 민주평화광장포럼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대선 주자들의 어떤 조직 중에서는 수면 위로 드러난 것 중에선 가장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0,000명이 넘고 전국 규모인 건데 이거를 가장 지금 그 핵심에서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이 조직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입니다. 네. 근데 조정식 의원은 이해찬계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조정식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름이 민주평화광장입니다. 네. 근데 이 이름이 민주당의 민주 그리고 경기 도정가치에 있는 그 평화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의 연구재단 이름이 광장인데 여기서 광장을 따와서 민주평화광장이다라고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니까 그렇군요. 예, 이런 부분을 봐서도 이해찬 전 대표가 지금 이재명 지사를 좀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지금 김은미 기자 말대로 만약에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돕는다면 여권의 대선 구도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제 일단 지금 2일 날 당 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대표 선거가 끝나면 굉장히 이제 내부 이제 대권 다툼이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정세균 지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마 5월 초쯤에 본인이 아마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호남 지역을 자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대표선 끝나면 이제 본인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고 최근에 아마 양정철 씨가 이제 입국을 다시 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 가 있던. 근데 그게 일부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이해찬 전 대표 요청에 따라서 입국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각 이제 이 대선 주자별로 지금 포럼을 형식으로 해서 선거 캠프를 지금 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거의 10,000명 규모의 지금 이렇게 그 캠프를 구성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동안 당내에서 보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동안 보면 이재명 지사와 굉장히 좀 가까운 행보를 많이 해왔어요. 본인의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라든지 측근들을 경기도에 좀 많이 보냈고 더군다나 지금 조정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이번 아마 그 대표 경선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구도가 상당히 저는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우원식 의원이라든지 홍영표 의원, 우원식 의원은 아마 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만약 우원식 의원이 대표가 될 경우에 상당히 아마 굉장히 급속도로 이 대권 구도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이제 합종 연행의 단계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대권 경쟁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결국은 어느 쪽으로 유리한 갈 것이냐, 대세론을 따를 것이냐. 현재로 봐서는 아마 이해찬 전 대표가 대세론 쪽에 상당히 무게를 싣고 있는 게 아닌가. 어차피 지금 이재명 지사의 지지도를 뒤엎을 수 있는 후보는 보이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될 사람을 밀어주자라는 쪽의 지금 이야기와 함께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친문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친문들이 과연 그럼 이재명 지사를 지지할 것이냐. 바로 이런 이제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정철 씨를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어떤 식이든지 이재명 지사한테 지지를 표현한다면 또 친문들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아마 앞으로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야권의 지지율 1위 윤석열 전 총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런 반대,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윤 전 총장을 계속해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떤 얘기인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후보의 총장에 대해서만 너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우리 다른 후보들도 좀 이렇게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지율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마크롱, 프랑스의 마크롱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일이 똑같이 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 국민들이 플랫폼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인정을 하고 계신 만큼 그 외부에 있는 분들도 우리 국민의 힘을 플랫폼으로 하지 않고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현정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보니까요, 이 보수 중심이라고 하는 TK 지역에서 좀 하락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권영세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지율이라는 게 앞으로 뭐 3개월, 6개월 생각하면 허방할 수도 있다. 이 3개월, 6개월 지지율, 정치 쪽 많이 취재해 보셨으니까 지금 지지율이 만약에 6개월 뒤에 지지율하고 어떤 변화가 좀 있나요? 뭐 그걸 알면 제가 바로 돗자리 까겠습니다. 이게 참 예측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문제는 보면 이제 윤 총장, 정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TK 지역에 저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최근에 사면론하고 탄핵 문제가 거론이 되면서 이제 다시 나오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TK 지역 같은 경우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문제를 넘지 않으면 상당히 이 지역의 지지율을 얻기가 어렵고요. 또 이제 지금 각 다른 후보들이 지금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라든지 전 대표라든지 아마 이제 이렇게 당내에서 이렇게 윤 전 총장하고 직접 대립각을 세우면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재전보다는, 왜냐하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결을 했을 때 윤 전 총장한테 모이는 지지율이지 이제 대선 후보로서 본격적으로 당내에서 대결할 때는 또 다른 양상이 비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떤 압도적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후보 중에서 이 사람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 지지율은 5월쯤 돼서 윤 전 총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에 나올 경우에 아마 그때부터 이제 지지도가 실질적인 지지율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지금 예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이 과연 이런 부분도 다 예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